그럼 저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의성 있다가. 그 우성에 또 예. 국장님으로 계셨다가. 예. 운석에 이제 제가 어번에 왔어요. 그 인사 자주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있을 때는 나오시고. 제 있을 때, 계실 때 예. 한번 갔었죠. 근데 요번에 좀 최근 기사는 이게 10일 날 기사, 그러니까 10일 날 기사 쓴 게 있는데 이게 전체 보면 뭐 종합할게요. 종합하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선거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인 명부가 우리가 개표장에서도 중요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일단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지금 선거관리과에서는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에서 이 답변을 선거과장이 결재해가지고 전결해가지고 한 건데 선거인 명부는 투표할 때 이중 투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 썼고 개표장에서는 별도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문서를 보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공문서를 찍어. 네, 공문서로 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허위 사실이죠. 허위 사실에다가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개표장에 가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었더니 우리 활용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답변이 잘못 나갔다라고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공문서를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사유가 그러니까 개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사유를 들었어요. 든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아까 무용론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그럼 이 사유를 든 것이 뭐냐면은 선거인 명부 그렇게 서명한 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 신뢰 여러 가지를 들면서 그럼 현장에서 그거를 확인하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현장에서의 이제 사실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곤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편람에 보면은 우리가 투표용지 교부수하고 투표수가 많거나 적을 때 이렇게 점검하라고 사전 확인 1단계, 2단계 필요시에 이제 선거 명부를 개봉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확인해서 다 한 다음에는 이제 봉인하고 다시 보관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까 선거관리과에서는 이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편람에도 없느냐라고 이제 서면으로 질의를 했더니 편람에도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보과에서 이제 그거는 잘못 현실상 이제 그렇게 하는 예가 없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지금 현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 선거관리과에서 이제 의견을 듣고 시도위원회 의견을 듣고 이제 개정할 거다 편람에 있는 내용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거인 명부라고 이제 제가 국제 사례 여기 다른 나라예요? 예. 여기 보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이 기사 제가 다 썼습니다. 이게 전에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전 기사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허위 답변했다는 거. 그다음에 사전 투표소란에 선거 명부가 없어? 누르면 되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가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전 투표소 없다 이제 종이 선거 명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의 투표 절차예요. 거기 있네. 그거 보시면 이제 이게 스페니시로 돼 있지만은 내가 설명 잘 해놨죠. 여기는 이제 100% 전자투표예요. 그래요? 100% 전자투표인데 어쨌건
여기가 그 차베스 마두로로 이어지는 그 정권에서 요번에 7월 28일 날 대선에서 이제 부정선거로 이제 완전히 한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제선거 전문 기관을 다 초대해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차베스가 고전 6년 대통령 임기가 6년이에요. 여기는. 근데 그 전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시비가 있어가지고 미국 예. 예. 말씀하시면 되죠. 예, 예. 제가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6년 전에도 그 부정선거, 차베스가 부정선거 했다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EU하고 미국에서 용인해주겠다. 근데 대통령으로는 그 대외적으로는 활동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용인은 해주는데 대신에 이번 선거, 다음 선거 때는 국제선거 전문가들을 초청해라. 그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게 여기는 우리는 개표 상황표를 법적으로는 이제 주라는 것이 법에는 없어요. 개표 상황표를. 아, 우리요? 네, 대한민국에.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내 사항으로 편의상으로 이제 그 개표 상황표를 게시판에 붙이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원래 위원장이 그걸 공부하도록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일일이 다 개표 상황표를 확인 다 해가지고 말로 다 구두로 원래는 원칙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마 한 번 정도는 하고 다음은 이제 사무국장이나 이런 그 직원들한테 하는 대신에 개표 상황표를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확실하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는 그 구두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야 그게 그렇게 하게끔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건 그것보다도 근데 개표 상황표를 그거를 이제 게시판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이 발표하는 대신에 개표 상황표를 붙이는 거고 이제 하는데 법적으로는 공직선거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를 반드시 공표를 하라 이래 돼 있죠. 공표만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표가 그죠?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개표 상황표를 주게끔 돼 있다고요. 법적으로. 근데 한국에는 그게 안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아까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 이제 전자 기록을 이제 뭐 연구하셨네요. 전산 기록도 남기고 그다음에 투표가 끝나면은 종이도 이게 뭐죠? 선거인 명부입니다. 전자 선거인 명부, 종이 선거인 명부, 그죠? 그래서 이중으로 여기 독재 국가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간외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사실상 뭐 선거관리위원회 저한테 아마 배워야 될 거예요. 선거가 뭔지, 투표가 뭔지. 뭐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또 제가 깊이 생각하신 분이면 우리도 또 우리는 선거라는 거 뭐 잘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기초.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개표 상황표도 반드시 후보자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주게끔 법제화돼 있어요. 우리는 보니까 뭐 주도록 너무 좋죠. 그렇죠.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기사도 있지만 이 선거인 명부가 없는 자 이게 지금 기사 쓸 때도 제가 굉장히 그렇죠. 선거인 명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관내 사전 투표 그죠? 한국은 희한하게 선거인 명부가 없는 한국형 관내 사전 투표. 이게 제목 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기사 쓰는데 우리가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우리가 그 서버가 참 사실은 그 전에 어디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라도에 있었어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썼었다고요. 그 전에는. 근데 이거를 서버를 중앙선거 이제는
서버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긴 것도 그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어쨌든 그 제가 말씀드린 건 통합 명부 시스템이 서버에 있는데 그 있는 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각 이 여기서 말하는 선거 명부라는 거는 뭐냐면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선거 구별, 각 선거 구별 선거 명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죠? 관내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거기 예를 들어서 여기 안동 대화동이다 센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몇 명이 왔고 그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종이 전자적으로 이렇게 그 임명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시도위원회나 중앙선관위 물어보면은 모호하게 대답을 해요. 지금은 이제 결론이 났지만은 왜 뭐하게 대답하지? 왜 그럴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요 최근 요거 말고 제가 요 최근 기사에서는 이제 썼죠. 자, 선관위는 왜 명부 단말기에서 해당 사전투표소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증명하는 관내 사전투표 명단 전체 조회를 막았는가? 이게 요거 다음에 나온 나 출력을 못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일 날 나간 건데요. 자, 그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참 명부 단말기에 이 관내 사전 투표자 수를 증명하는 이 명부를 왜 안 했는가? 자, 왜 안 했는가? 그러니까 아니 출력해도 출력하면 되죠. 답은 간단해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지금 이 작성한 이것까지 합쳐서 공보실을 통해 제가 전달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의견을 달라고.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제가 잘못된 것은 교체하겠다. 답은 줄긴 없네요. 이게 우리 원래 이제 선거할 때는 투표소에 이제 이렇게 이걸 하지 않습니까? 선거 명부를 비치를 하잖아요, 그죠? 네, 본투 그냥 예, 일반적인 본투표 때. 당일. 그거는 거기 투표소 오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런데 그렇죠. 관내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제가 예, 다. 그러니까 그 양이 많은 것들을 아마 그 투표할 때마다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려서 예.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 그게 이거는 이제 국제기 그건 답변 안 하고. 스탠다드 예. 거기에 답변을 지금 이제 제 기사에 써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 뭐냐면은 이게 아까 편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지 수가 많거나 적을 때 공직선거법 249조에는 투표 위조 또는 증가함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단계에서. 어쨌든 종이에 뭔가 표시를 하는 게 더 정확하다. 결국은 그 뜻이네요, 그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아주 원칙적인 거고 기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제 선거 전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선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한국이 그렇게 한다고요? 이건 선거로서 이게 성립될 수가 없다. 선거라는 것이 절차,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도 지도계에서 뭐 함부로 이렇게 경찰이나 이렇게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요건을 갖춰야죠. 선거라는 것도 요건이 있는 거예요.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선거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이제 선거의 명부입니다. 근데 선거의 명부를 개표장에서 저 일반 그 선관위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통합선거의 명부에 있다. 그 서버에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맨 처음에 지자체에서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이런 준비를 이제 해주지 않습니까? 선거명부 작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선거명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을 안 된 얘기입니다만 속였는데 우리가 선거명부가 자 투표하기 전에는 이제 거기는 기표가 안 된 거죠, 그죠? 예, 선거하기 전이니까. 근데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초창기 이제 행자부에서 한 선거 명부가 있고, 그다음 개표장에 가 있는 그 선거 명부는 뭐냐면은 서명을 한 겁니다. 투표자 명단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죠? 투표는 투표자 명단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봉해 이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헷갈리죠. 전부 이제 통합선거명부다, 뭐 선거명부다 이래서 같이 쓰고 그다음에 또 거기도 개표장에 가서도 그렇게 쓰지만은 우리 엄격하게 투표 용지, 투표지도 마찬가지. 투표 용지라는 거는 이제 기표하기 전이고 투표지라는 거는 이제 기표를 해서 그 사람의 의사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투표지 촬영 금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투표 용지를 찍은 거는 뭐 무죄가 됐고 판례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를 찍은 거는 이제 처벌이 대상이죠. 공개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거 명부도 투표한 후 전과 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명칭을 명확하게 여기 제가 최근 기사 여기 말고 이번에 기사에 썼지만은 투표한 선거인이 기록된 선거인 명부 이게 투표자 명단이거든요. 이제 이걸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선거인 명부가 이게 막 섞여가지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장에 가서 이제 가 있는 거는 뭐냐? 기표된 거예요. 기표돼 있는 거. 그죠? 기표돼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선거인 명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나 저는 진짜 깜짝 놀라서 안동 출신의 부시장이 있어요. 응? 선거도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도 만나봐도 이 사람들이 이게 선거인 명부 없으면 어떻게 투표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선거할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응? 검증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각 사전투표소별 선거인 명부가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의 그 소명이나 그다음에 손도장이 들어간 그게 있어야 그래야 이게 그걸 이제 선거인 명부라고 하고 그걸로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가 전주시 완산구에서 2020년 4.15 총선 때 10장이 많았고 그리고 여러 군데서 뭐 6장, 4장, 8장 이런 데가 나온 데가 수두룩해요. 제가 다 잡아낸 건데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이제 2022년 대선에서도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20장이 넘는 투표지가 없어졌어요. 거기는 또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적은 거 3-4표 정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만은 이 20몇 장이 없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원인을 밝혀야 되겠죠, 그죠? 원인 밝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직접 만나 보니까 또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도 우리도 그게 만약에 이제 뭐 한 서너 장 없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도 원인을 밝히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실제 우리 직원은 개표장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선거일 때. 이제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 관리관하고 뭐 있는 분들이 뭐 일반인도 있고 참가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없어? 이러면은 우리는 개표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없어? 투표소 왜 숫자가 부족해? 실제 잘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개표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표소에 전화하든가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정상적으로 됐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뭐 다른 일도 없었고 뭐 이랬는데
두 장이 없어. 이러면 이제 우리가 유출을 하는 거죠. 두 장이 없다. 예. 이 그러니까 근데 작은 거 그거는 근데 유추하는데 보통 그거는 주머니에 이제 집어넣고 가능성을 다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예. 집어넣고 가능성, 이제 예, 가는 아시고 계시는 그런 거고 20장이면 20장 우리도 왜 없지? 그거는 예, 그런 우리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생각도 그런 예.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예. 여러 군데서 이제 그 2022년 마찬가지로 그 공항동 강서구 공항동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고 제주도도 있었고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론에서 취재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취재하는 언론사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러면 전주시 완산구는 10장이 많았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전주시 완산구 치면은 이미지로 해가지고 포털에 그냥 다 그냥 열리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있죠, 위원 있죠, 야당, 여당, 뭐 제3당 해가지고 참관인들 있죠, 후보자들 있죠, 언론들 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에서는 10장이 많음에도 넘어갔어요, 그냥. 근데 전주시 완산구는 그 직원들은 난리가 났죠. 난리 났죠. 다 난리 났죠. 주의받고 뭐 중앙에서도 난린 거예요. 퇴직도 이게, 했고 조금이라도 이것 때문에 퇴직하신 분도 있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래가 뭐 난리 나거든요. 근데 야 이거를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고 우리는 자주 오셨죠. 자주 자주 오시니까 우리 이제 저는 전부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이야기가 네.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시스템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는 알 거예요. 네. 우리 업무가 이제 우리 선거회장이 이제 저다 알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얼굴도 아시고 다 하잖아요. 예. 주무관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공문 나가가지고 투표소에서 얘기를 다 하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뭐 만약에 우리는 제일 걱정이 이제 많이 적혀온 거는 우리가 유출을 해요. 가져갔을 수도 있다. 안 그러면 뭐 이제 가져간 이 앞으로 누구 찍어라 하면서 이게 이제 운동 삼아 그걸 이제 쓸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 이제 마음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건 유추가 돼. 근데 많은 건 야 이거는 왜 많은지 우리가 유출을 해봐도 사실상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얘기는 가져가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가져가는 사람이 그 얘기 네가 무슨 말 하는지 그거는 압니다. 유추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을지 이제 모르지. 그거는 이제 우리 그 얘기 누가 합니까? 성관이시고 그럼요. 당연히 그 얘기를 하시죠. 경력 오래되신 분들이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았대요. 투표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딴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접촉하면서 그래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 뭐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도 그런 게 있었는 게 통영 제가 여기 의성원 기사님 통영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사전 투표 이렇게 관외죠. 관내 이제 봉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서로 섞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주고 이렇게 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번 대선 때부터 지난 22년 그다음에 요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왜 그래 그 5항에 넣어가지고 관내 사전 투표 용지를 봉투에 그 법에 공직선거법 보면 봉투에 담아서 다 집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하위 5항에 봉투에 집어 다 넣는다 돼 있고 5항에는 관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집어넣음으로써 이제 봉투에 집어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관내 사전 투표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명부 단말기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뭐 핵심은 명부가 없다. 그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핵심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거는 선거에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베네수엘라처럼 자유민주주의가의 그 가장 원칙인 선거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돼서
아마 저희가 트럼프가 지금 당선됐는데 뭐 일반 국민들은 안 또 난리 났을 것 아니야 같은데. 상관없어요. 트럼프가 지금 주장하는 거 저는 미국하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 제가 트럼프 정권 때 그 안보 보좌관들하고 다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한국 이게 이거 큰일 났다. 이거는 지금 그 A웹 선거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 그다음에 요번에 또 불참한다고 또 선언했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그냥 한 나라의 그냥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게 난리 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성립 안 된다. 곧 있으면은 이 국민들은 안동데일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중동에서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는데 예? 조중동 또 요번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끝났냐 하면은 왜요? 유튜브를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기자들 기자나 언론사에서는 이게 우리가 견제하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공직선거법에 또 뭐 당연하죠. 언론사가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에 가서 8개, 9개 언론사가 팩트 체크를 한다면서 일방적인 그 중앙선관위의 얘기만을 담고 이 새끼들 취재도 안 했어요. 이놈들 혼내줄 거예요. 조중동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 치고 아까 얘기 그 출력해 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제가 이 선거 관련 보도인데 제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완성구나. 이거 보세요. 전부 이 위원장 여자 이 이름이 뭐지? 임성실. 제가 다 접촉을 했습니다. 비겁해요. 진짜 여기는 퇴직하고 뭐 난리가 났죠. 전라북도도 난리 났죠. 뿐만 아니라 이유를 안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저는 알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해당 선관위에서 모르죠. 잘 모른다니까요. 모르죠. 아니 까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날짜까지 이분 또 사무국장이에요. 서명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는 대로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개표장에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소에서 오잖아요. 오면 그냥 까는데. 그러니까 왜 맞냐?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선관위에서.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곧 요거 끝나고 이제 해외 외신도 있고 전주시 그다음에 완산구 그다음에 전라북도 선관위 거짓말 친 거 그다음에 이게 많았는데 이거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감사까지 받았어요. 전주시 완산구. 이게 안 그래도 여기 예민하니까 요즘 이제 각 시민단체 이런 데서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뿐만 아니라 자 그 당시 그 시연회가 있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그죠? 투표지 분류기 뭐 어떻다 해가지고 그때 제가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위령표율표 모르니까 대답을 했어요. 선거국장 김판석 선거국장 자 지금 그 사람 누구야? 조규영 선거 1과장, 유은호 선거 2과장 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자기 월권 행위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중앙선관위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를 대집는 이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 아무튼 그런 상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해가지고 그게 이제 여기 개표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를 줄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나온 대로 해야 되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시도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시도위원회에서는 또 상황실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르바이트생 써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거관리위원회 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시대적으로. 그런 있으면 안 되죠. 응? 그렇죠. 근데 근데 까보면 이래 나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럼 그걸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죠. 그러니까 김영빈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제가 국정감사 받을 때 국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거짓말 치는 부분도 있고, 그 유소영 그 전산 하시는 분, 이런 분들 거짓말 친 것들, 그다음에 그 국정원의 그 작년 10월 달이죠.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가 2017년부터 이걸 알게 됐고 취재를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아무튼 뭐 집중적으로 이 부정선거는 있으면 안 된다. 비례대. 이래가지고 비례됐고. 자, 그러니까 누가 더 많대? 저희는 뭐 민주당이겠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대법관들 하고 그다음에 그 재판 대법관들 그러니까 민경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선거 무효 소송에서 또 여기 그 재판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선거에서 이렇게 거짓말 쳐서 개표장에는 들어가 갔죠. 제가 어떤 요번 절차로 하는 건 알죠. 요번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용산구 개표장에 제가 갔습니다. 제가 참관인이었어요. 저는 제가 참관했고 저는 저 배송까지 그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된 거 다 보고 배송하죠, 그죠? 그다음에 그 참관인으로 또 활동을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 보니까 어땠어요? 선관위원들이 2명 나왔고요. 그렇죠. 그 정당 실체위원. 네, 그 2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한 명은 옛날 그 국정원 출신이에요. 한 명은 일반 그 기업에 뭐 다니는 사람이고. 근데 이 당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한통속이에요. 한통속. 선관위하고. 네. 또 아니 선관위하고가 아니라 이 사람이 위원이니까 뭐 선관위하고 한통속이고. 그러니까 그거죠. 같은 기관이지.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그거는 선관위 내에서는 그건 맞지만은 자기 후보를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서로가 견제 감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투표지 불리기 먼저 가서 이제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참관인으로 갔다고요. 하지 않습니까? 그거 교육도 시키고 우리 참관인 하시는 분들한테 뭐 미리 이렇게 투표한다고 불리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안기부 출신, 국정원 출신, 전북도 책임자, 그다음에 일반 기업의 그 이제 여자 위원, 이 사람들이 자 투표지 불리기 이렇게 하니까 계장 주무관들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건 어떻고 또 이렇게 하나씩 물으니까 두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 언제 그렇게 물어가지고 언제 다 합니까? 이래가지고 아니 위원님 아세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서버 이런 것도 모르고 완전히 막 그래서 그 사무국장이 그것도 옆에 있었어요. 그 당시 사무국장한테 제가 물어본 이건 정당한 겁니다. 이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또 점검할 거 있으면 또 보완할 거 있으면 고쳐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국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국정원 출신 민주당이에요 위원이 저한테 이래가지고 이렇게 위원도 배우지. 네, 그래 저한테 끝날 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은 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전자적인 형태로도 없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뜻이 있는 거 같나요? 아니에요.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에는 답변 못하다가 서버에 있는 거 정보 운영가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우리가 종이로는 없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종이로는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전자적으로도 각 사전투표소별로 선거인명부가 명부를 따로 보관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그럼 이게 재검표하면은 뭘로? 이게 전산으로 이제 서버에 있는 거니까 깜짝 놀랐죠.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없다는 거를 실토하면서
그래 난리 났어요. 그래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과도 거기서 이제 부인도 못하고, 그 다음에 정보운영과에서는 이제 책임을 면피하려고, 그래서 법이 왜 되는 거죠? 책임을 면피하려고, 아이고 그 헤드는 누구냐? 선거관리과입니다. 이런 지금. 또 물어보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우리는 업무상으로 각 계속 하다 사전투표소 보니까 인명부를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당연히 사전투표 나와 서울에도 있어요. 같이 제가 있어야 법에 되는지 찾아. 좀 보죠. 명부 작성이도 그렇게 뭐 자, 이 이렇게 새끼는 제가 중앙에서 대답을 잘 못했겠지. 통합선거 여기 있어요. 통합선거인명부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가 사전투표 기간 종료 후 관할 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리고 이제, 또 한 마디 더 드리면 사전투표 때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재발급 하지 않습니까? 그 명단은 전체 조회가 가능한데 출력하면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나와요. 근데 관내 사전투표 용지 같은 경우에는 출력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법에 없다고 그러면서 법에. 아니 이게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뭘 출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관내 사전 같은 경우는 자, 선거인명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술적 조치를 아까 이렇게 전자적으로 할 때는 중앙선관위는 읍면동 위원회가 사전투표 기간 종료 후 그래. 관할 구역의 투표구별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의 투표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래가 출력을 하잖아요. 네? 그래가 출력하잖아요. 어디서 출력해? 선거인명부인데. 그 선거 명부를 출력한다니까요. 관내 사전투표자 선거인명부 그러니까요. 어디 있어요? 아니 관내 사전 투표가 아니고 이건 투표구별로 출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투표가 끝나면은 이제 그거를 투표구별로 출력을 해요. 네. 그래야 그걸 가지고 투표일 날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뻗듯이 투표 날 가면은 당일 날 가면은 거기에는 자 사전 투표한 사람은 표시돼 있잖아요. 사람 이름, 네. 그죠? 사전 어디서 했는지, 네, 예? 그 다음에 1일차, 2일차 했는지가 표시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요거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그러니까 그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선관위- 똑같이 똑같이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 기준이 국제 스탠다드 기준으로 아까 얘기해 보자. 우리가 본투표 때 선거인명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소별로. 네, 그죠? 요거 출력. 그리고 투표소에 가면은 투표하고 끝나고 나면 이 투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직접 센단 말이에요. 당일 투표, 그죠? 뭘로 씁니까? 그죠? 세기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일단 그거는 찍는 거 있죠, 그죠? 일련번호. 일련 번호. 응? 네. 그래가지고 직접 세서 그 투표록에 기재를 하게끔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때 관에는 끝나고 나서 투표 봉투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열어가지고 막 수고스럽더라도 다 확인해가지고 명부하고 맞춰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록에 관내에는. 근데 관내에는 없어요. 그런 절차가. 그냥 그죠? 할 수가 없죠. 왜? 이거 알투표지인데 그거 열면 비밀선거 원칙 위반인데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면 안 되죠. 선관위 직원이. 네, 그거는 넌 아, 과외로 보관한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러면은 그 투표록에 사전투표록에 관에는 그렇게 써가지고 하는데 관내 사전투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선관위에서. 그 관내 사전 투표는 우리 그 아까 전에 얘기했는 사전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명부를 출력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투표했는 사람들. 잠깐만요. 근데 그게 관내 사전투표에서 관내 사전투표. 얘기죠 지금.
관내 사전투표자 제가 요거는 보시는 출력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면서 자 요것도 어디 있냐면은 사전투표 편람이 아니고 사전투표 메뉴 관리 매뉴얼에 보면 여기 보면은 아시겠죠? 투표자 명단은 전체 조회가 불가능하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다 보면 명부 달맞게 다 있어요. 근데 재발급 명단 조회는 전체 명단 조회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죠? 공직선거법 여기 보면 경우에 171조 투표 관계 서류의 인계, 그 다음에 공직선거 관리 규칙 94조 투표 관계 서류 등의 인계, 이래가지고 이렇게 쭉 제가 진짜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그냥 노력을 안 해서 그런데 이건 이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도 적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바로 지난 1960년 60년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열사가 이거예요. 이게 기회예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미디어 연대 우파 저도 옛날에 미디어 연대에 제가 유튜브 위원장으로 있는데 이제 그 KBS, MBC 전직 그다음에 연합뉴스 뭐 이런데 기자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부가 없다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빈 사무총장이나 요 감사관, 요 부장판사 아닙니까?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도를 좀 미리 좀 안타까워서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조규영 기획조정실장이 막아서요. 국회에서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이만희 의원이라든지 김민전 의원도 얼마 전에 멘트 했습니다만은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비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중앙선관위에서 정보운영과나 선거관리과가 하는 얘기가 법에 규정된 게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선거 관리하는데 A웹이라는 세계 선거 기관 협의회까지만 있는 이 선진국이라고 IT 기술 그다음에 선진국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운 면이 큽니다. 네. 여기까지. 뭐 깊이 연구를 많이 했었네요. 일단 명부가 중요하긴 하죠. 그게 이제 대상이 정해지는 거고 나중에 선거의 명부가 시작이자 끝이에요. 선거의 명부를 왜 처음에 왜 시작이냐? 몇 명인지 알아야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한 달 이내에 지금 막 규정 같은 거 규칙 만들어가지고 없앨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보통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선거의 명부를 왜 임기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혹여나 있을 선거 소송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선거인 명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판례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그래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 사례 판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재판부에서 왜 선거인 명부가 필요한지를 잘 설명해놨어요. 뭐 처음 만남이어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참고하시고 제가 요거하고 요거 전 기사하고 이렇게 보시면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이거는 저도 그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플러스 열매였구나. 이것만이 아니에요. 플러스 열매되면 확 놀라겠는데 선거에서 한번 넘어가겠는데. 현장에서 이 사람들 저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막 오고 승진 앞에 놔두고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나오면 다 만났어요. 이게 나오면은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니까 왜 하필 우리냐. 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러는데 사실 잘 모른다니까요. 선거개장하고 그 모르죠. 대표장에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뭐잘 몰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투표소에서 왜 그러냐고 우리가 투표소에 꼭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 거야. 왜 하필 우리 서초산동에서 이런 일이 터졌느냐. 그리고 기자님 다른 데는 없습니까? 평택 있습니다. 평택 내장 투표소에서도 잘 모르는데. 어? 몰라요. 그리고 변명하게 겪어봐야지 벌써 가면은. 근데 나는 이런 부분을 자꾸 왜 그러냐고 자꾸 물으니까 추정을 자꾸 얘기는 하는데 그것밖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네. 몰라요. 모르죠. 뭐 결과가 그냥 이렇게 까보니까 이런데 이유가 뭐냐? 어떻게 알고? 자, 근데 추정할 뿐이다니까, 그렇죠. 추정할 맞아, 뿐.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부정선거는 이거 보통 범죄가 아니잖아요. 반역이거든요.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시키니까 하는 거고, 특히 조경. 이 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 우리가 봐줄게 하는 근데 요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우리는 공무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투표용지 하나라도 보이로 뭐 한다거나 해가지고 네. 걸리잖아요. 못해요 겁나가지고. 아니, 당연하죠. 공무원들 만약에 한 개 이렇게 했다, 니 뭐 어떻게 해라 그래라 이랬을 때 누가 녹음을 한다거나 누군가가 그걸 봤다거나 안 가면 공익이라도 했다 그러면 바로 이거거든. 아니, 배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못 합니다. 못해요. 일반인들 공무원 못해요 이거. 못하죠.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 석세는 알고 계시면 이게 기자님. 내가 이 전라북도 선관이나 뭐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전화 드리기도 그렇고 그분들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위에서 또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정보운영과하고 선거관리과가 이제 실토한 거죠. 우리 기록이 없습니다. 네, 오늘 뭐 잘 들었습니다.